자신이 평생 동안 살던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곳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다른 나라에서 한 달을 살아보는 체험이 엄청난 유행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가장 인기가 많은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많고 많은 국가들 중에 굳이 한국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호주 여성은 한국에서 한 달 살이를 해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호주 여성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짓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호주에서 멀쩡히 살고 있다가 한국으로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한국으로 떠난 것은 아니에요. 저는 K-팝의 엄청난 팬인데 한국 노래라면 80년대의 노래부터 최근 것까지 모든 노래를 꿰고 있거든요. 그리고 K-팝을 들으면서 한국어도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호주에서는 딱히 쓸 일이 없다 보니 무척이나 아쉬웠죠. 요즘에는 제가 좋아하는 K-팝 그룹들이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늘 이런 영상만을 접하다 보니 저는 한국에 꼭 한 번쯤은 가보겠다는 다짐을 항상 품고 있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 최근에는 제 친구가 한국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다며 연락을 하게 되었고 몹시 만족스럽다며 제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제 친구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라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한국에서 한 달씩 계약해주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자신은 다음 주에 계약 만료인데 자신이 나간 다음 이 집에서 살아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기에 급하게 한국으로 떠난 것이죠.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친구가 머물고 있다는 서울로 향했고 친구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 서울의 도심까지는 꽤나 거리가 있었는데 제가 열차를 타며 지불한 돈은 4달러도 안 됐거든요. 호주는 교통비가 무척이나 비싸서 이와 똑같은 거리를 이동했다고 가정하면 몇 배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렴해서 저는 황당한 감정마저 들었죠. 한국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각종 복지시설을 전부 국가가 운영해서 가격이 몹시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최고 시설에 편리한 대중교통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니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워졌어요. 어쨌든 저는 곧 친구가 살고 있다는 집에 도착했고 친구는 내일 출국 예정이라 저희는 하루 동안만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여기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부터 물었어요. 사실 호주는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전기 민영화가 되어 있어서 전기요금을 내기가 무척이나 까다롭거든요. 일단 호주에서는 한 전기업체에 줄곧 요금을 납부하다가 갑자기 업체가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 제가 직접 공급업체를 찾아내서 요금 납부를 신청해야 하죠. 이런 과정이 귀찮다고 가만히 있다간 전기가 끊겨버리거든요. 따라서 호주인들에게는 낯선 타지에서 살다가 전기가 끊겨버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질문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제 질문에 대해 친구는 한국은 전력을 공급해주는 업체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모든 요금이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날라온다고 하더군요. 즉 한국인들은 이런 귀찮은 고생을 할 필요가 없이 그저 누워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호주는 모든 것들이 민영화되어 있어서 요금도 비싸고 서비스도 형편없는데 어떻게 한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좋은 점만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 공급업체가 바뀔 때마다 번거롭게 직접 요금 납부 신청을 하던 호주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라 슬프기도 했죠. 그런데 제 친구는 아직 한국을 부러워하긴 이르다며 한국에는 엄청난 단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밤에는 불청객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게 그 이유였죠. 사실 저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호주에서도 밤에 혼자 함부로 돌아다니는 건 미친 짓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는 여자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는 게 위험한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한국인들은 몹시 신사적이고 시민의식도 좋아서 밤에 마주쳐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문 밖을 나섰어요. 그리고 밖을 나가자마자
저는 제 친구가 말하는 불청객의 정체를 바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길고양이들과 강아지들이었어요. 친구의 말대로 한국은 밤에도 몹시 안전한지 아이들과 여성들이 자신들의 반려견과 함께 밤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호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귀여운 길고양이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제 친구는 이 귀여운 불청객들을 보다 보면 한국에서 떠나기 싫어진다며 한국의 귀여운 동물들은 한국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밤에 여자나 아이들이 혼자 다녀도 무방한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유토피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서의 한 달이 무척이나 기대됐어요. 다음 날, 제 친구는 눈물을 머금고 호주로 다시 떠났고, 제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한 달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제 한국에서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웠어요. 제 숙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곳들은 한정적일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정말 최고였기 때문이죠. 한국에는 반도 전체를 가로질러 도시간 이동할 수 있는 수많은 버스 시스템이 있었고, 버스의 시설도 완벽했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나 경복궁 주변의 한옥마을 등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함께 현대적인 문화와 삶의 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어서 제게 큰 영감을 주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서울에서의 관광을 마치고 곧바로 경주로 넘어가서 불교 사찰이나 한국의 전통시장, 궁궐 등을 구경하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거의 끝자락에 있는 경주까지 버스로 3시간만이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즉 한국에서는 숙소에 거의 구애받지 않고 제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교통체증을 피하고 싶다면 KTX나 SRT 등 굉장히 많은 열차 선택지가 있고, 이러한 고속열차를 이용한다면 돈은 조금 더 지불하겠지만 서울에서 경주까지 2시간도 안 되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엄청난 교통 시스템을 이용해서 적은 금액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곳들을 다녀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대중교통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도 한국의 큰 장점이었어요. 사실 호주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곤 하죠. 왜냐하면 호주에서는 대중교통 안에서 함부로 졸거나 한눈을 팔 경우 바로 귀중품을 도난당하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일이 일절 없는지 한국의 기차나 버스에 탄 사람들은 전부 다 목베개나 안대 등을 준비해와서 당연한 듯이 잠을 청하더군요. 특히 무선 이어폰이나 고가의 휴대폰을 내밀고 졸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안전불감증이 의심될 정도로 제겐 무척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어쨌든 이렇게 가져가 달라고 대놓고 내밀고 있어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면 어째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한 달살이 여행을 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 여행에서 제가 그동안 독학했던 한국어도 원없이 쓸 수 있었어요. 공원이나 각종 관광지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제가 한국어로 말을 걸자 저를 너무도 환영해줬거든요.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정중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제 어눌한 한국어 발음을 어떻게든 알아들어줬고 항상 제 한국어 실력을 칭찬해줘서 저는 더 자신감 있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특히 부산의 해운대에서 만난 한 친구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까지 구경시켜줬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산에 다시 온다면 자신이 풀코스로 쏘겠다는 등 제게 굉장한 친절을 베풀어주기도 했죠. 이렇게 한국인들은 처음 보는 사이더라도 마치 오랜 친구인 것처럼 스스럼 없이 대해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인상적인 대우에 저는 엄청난 친밀감과 감동을 느꼈어요. 또한 아무래도 한식 요리의 특성상 기본 2인 이상부터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이 꽤나 많은데 한국인 식당 주인분들은 제가 외국인인 것을 보고 1인분도 주문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어떠한 추가 요금도 없이 말이죠. 한국인들은 서비스로 음식들을 더 챙겨주면 더 챙겨줬지, 제가 외국인이라고 덤터기를 씌우거나 사기를 치려는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일단 서울의 교통체증은 굉장히 혼잡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하죠. 그리고 한국의 음식도 제게는 맵게 느껴져서 저는 한국의 모든 음식을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에서도 느끼지 못할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한국으로 여행 올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저는 그저 케이팝을 좋아하는 평범한 호주 소녀였지만 이제는 케이팝보다 한국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됐을 만큼 이번 한국 여행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답니다. 어쩌면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은 수준 높은 콘텐츠가 아닌 한국인들 그 자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진가를 알아주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인으로서 정말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돈이 부족하지만 한국은 꼭 가보고 싶어서 서울의 고시원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본 적이 있어. 고시원은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 어쩌면 고시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지도 몰라. 한국인들은 매너가 좋아서 그런 공용 공간에서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거든. 한국에는 찜질방이라는 환상적인 공간이 있다. 그곳은 고시원만큼 저렴하지만 엄청난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네가 정말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값밖에 없다면 찜질방을 이용해 보길 바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